네, 오늘 상가함수의 여러 공식들입니다. 자, 덧셈 정리와 마찬가지로요. 새로운 공식들이 이렇게 막 나옵니다. 이것들을 다 이제 외우시고 문제에 적용하는 건데요. 일단 유도 과정을 조금만 보이면서 외우도록 해볼게요. 지금 일단 공식을 써놨어요. 2배각 공식이라는 거 3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배각 공식이 말 그대로 각이 2배 된 공식이야. 그 얘를 갖다가 각이 x로 된 표현으로 다 바꿀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억해 두시고 다 외우셔야 돼요. 참 어려워요. 근데 그냥 무작정 외우기도 하지만 유도 과정도 꼭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게요. 하나만 증명하고 끝낼게요. 자, 코사인 하나만 증명을 좀 해볼까요? 자, 코사인 2x를 갖다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덧셈 정리에 의한 x 더하기 x로 생각해 버립니다. 그럼 얘를 덧셈 정리 공식 그대로 쓰면 코사인 x, 코사인 x, 사인 x, 사인 x 이렇게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어렵지 않게 코사인 제곱 x 마이너스 사인 제곱 x라는 게 유도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바꾸냐? 코사인 제곱을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으로 바꾸면 이렇게 나오고요. 이건 쓸 필요 없겠지. 그 다음 얘를 갖다가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x로 바꾸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뭐 배각 공식은 어렵지 않게 다 그런 식으로 하면 돼요. 덧셈 정리해서 같은 문자로 놔주면 다 유도가 됩니다. 자, 다 외우셔야 돼요. 참. 자, 두 번째는 3배각 공식입니다. 3배각 공식 여기 있는 거죠. 각이 3배 된 삼각비가 x라는 각으로만 쭉 표현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것도 다 외우셔야 되는데요. 근데 이렇게 길고 복잡한 거는 이게 솔직히 학교 시험용이지 중요한 시험에선 이런 걸 잘 나오진 않아요. 솔직히 너무 어려워서. 자, 어쨌든 암기는 꼭 해두셔야 되겠다. 이런 얘기는. 자, 첫 번째 거 하나만 유도 과정을 그냥 써볼까요? 자, 3x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x 하나 떼내고 2x를 떼내요. 그래서 덧셈 정리했습니다. 그럼 얘가 어떻게 돼? 사인 x, 코사인 2x, 코사인 x, 사인 2x 이렇게 되겠죠. 그래 놓고 또 다시 얘를 2x라는 애를 또 x로 바꿔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우리는 지금 원하는 게 x로 된 표현이니까. 그럼 얘를 x로 바꾸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아까 앞에서 써놓은 2배각 공식을 쓰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사인 x에다가 2배각 공식 중에 1-2 사인 제곱 x 이렇게 바꿀게요. 얘를. 그리고 얘는 그대로 코사인 x 놔두고요. 얘도 마찬가지 앞에 있는 2배각 공식에 의해서 2 곱하기 사인 x, 코사인 x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됐지? 자, 그래서 이걸 전개해보면 자, 사인 x에다가 마이너스 2 사인 세제곱 x 이거는 어떻게 돼? 이 코사인 두 개니까 2 곱하기 코사인 제곱에다가 사인 x 이렇게 되겠네요. 됐죠? 그럼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코사인 제곱을 갖다가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x로 바꿔 넣어줘요. 이 자리에다. 알았지? 그죠? 그래 놓고 이걸 이렇게 전개해보면 요거랑 합쳐져서 이게 나와요. 이제 마지막은 정리만 하시면 됩니다. 뭐 간단하죠. 그러니까 덧셈 정리를 이용해서 3x라는 각을 x라는 각으로 계속 유도해 나가면 됩니다. 네, 꼭 암기하세요. 자, 두 번째는 반각 공식인데요. 자, 말 그대로 여기도 보면 반각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x의 반각을 x라는 각으로 된 삼각비로 표현한다는 얘기예요. 자, 셋 다 외우셔야 됩니다. 자, 이것도 유도 과정을 하나만 쓸게요. 자, 어디서 얘는 유도를 할 수 있냐면 아까 썼던 2배각 공식 중에 코사인 2x가 1-2 사인 제곱 x라는 2배각 공식이 있었죠. 자, 이 2배각 공식에서 x에다가 아무거나 넣어도 되잖아요. 그죠? x에다 어떤 각을 써도 이건 성립하는데요. 그래서 x 대신에 뭘 집어넣냐면 2분의 x를 집어넣습니다. 그럼 여기다 2분의 x 집어넣으면 얘는 코사인 x가 되겠고요. 여기다 2분의 x 집어넣어서 사인 제곱 2분의 x 이렇게 만들 수 있죠. 이제 보이죠? 1 넘기고 마이너스 2로 나눠주면 사인 제곱 2분의 x가 이렇게 나오겠죠? 보이죠? 그냥 정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2배각 공식에서 왜냐면 이게 x, 2x 이게 2배 된 각관계니까 결국 반씩 줄여주면 반각 공식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유도 과정을 갖고 있고요.
자, 뭐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슷하게. 그래서 이제 탄젠트 2분의 x는 요거는 이거분의 이거 한 거예요. 그냥 두 개. 이렇게 나눠서 분수한 게 이거잖아. 그래서 이거분의 이거 하면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고요. 자, 외우세요. 자, 세 번째, 곱을 합차꼴로 변형하는 공식입니다. 삼각비의 곱의 형태의 식을 뭔가 삼각비의 합의 형태의 식으로 바꾼다 이런 얘기인데요. 다 외우셔야 됩니다. 자, 좀 부담스러운 한데요. 자, 첫 번째 거 하나만 유도를 좀 해보면요. 이거 덧셈 정리해서 출발해요. 자, 요거를 공식 sin x 코사인 y 플러스 코사인 x sin y 이런 게 만들어 놓고, 마찬가지 이제 요 사이의 부호만 바뀐 걸로 또 하나 이렇게 되죠. 그럼 요거를 어떤 연립 형태로 생각해서요.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뭐야? sin x 곱하기 코사인 y죠. 그 sin x 곱하기 코사인 y가 여기 있죠. 요거 두 개 있죠. 그러니까 요거를 구하기 위해서 얘를 없애보자는 얘기예요. 두 식을 더해요, 이렇게. 두 개 더해주면은 요거부터 그냥 이쪽 쓸까? 자, 요거 더하면 sin 이렇게 되고요. 이쪽은 2 곱하기 되고 요건 없어졌죠. 그래서 양변을 2로 나누면 되죠. 여기서 양변 2로 나눠주면 요 공식이 유도가 되죠. 자,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는 사인 덧셈 정리해서, 이 두 개는 코사인 덧셈 정리해서 이렇게 유도가 돼요. 좀 어렵습니다. 근데 유도 과정을 잘 알고 있으면 어렵지 않게 유도할 수도 있어요. 근데 외우면서 과정도 알고 있어라 이런 얘기인데, 원래는 정확하게는 어쨌든 암기는 하셔야 됩니다. 예. 자, 이제 또 나오는 공식이요. 이제 반대로 합차꼴을 고배꼴로 바꾸는 공식입니다. 삼각비의 합차 형태를 어떤 삼각비의 고배 형태로 바꾸는 공식들인데요. 자, 이것도 어떻게 유도가 되는지만 하나만 보일게요. 첫 번째 거. 얘는 아까 앞에서 했었던 곱을 합차로 바꾸는 공식이 있었죠? 아까 바로 앞전에 증명했던 요겁니다. 자, 요거를 변형해서 합차를 곱으로 바꾸는 걸 만들어요. 좀 재밌는데. 자, 아까 증명했던 거죠. 그럼 얘는 어떻게 바꾸냐면, 얘를 갖다가 이렇게 바꿔요. 여기 있는 x 플러스 y를 갖다가 라지 x라 놓고요. 여기 있는 x 빼기 y를 갖다가 라지 y로 놓겠습니다. 이렇게. 치환이에요. 치환. 자, 그럼 치환하게 되면은 우변은 2분의 1 sin x 플러스 sin y 이렇게 되겠죠. 좌변은 어떨까요? xy로 라지로 치환했으면 당연히 얘도 라지 문자로 바꿔야 될 거 아니야. 치환이니까. 그럼 요 식에서 스몰 x하고 스몰 y를 만듭니다. 연립하면 되잖아, 그지? 두 개 더해서 하면 요렇게 나오겠죠. 어렵지 않지? 연립. 두 개 빼면은 마찬가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럼 요 스몰 xy를 갖다가 여기다 넣어주면 되겠네, 그지? 그럼 치환이 완성되는 거죠. 그럼 써주면 sin 여기가 2분의 x 플러스 y 이렇게 되고, 그 다음 코사인 2분의 x 마이너스 y 이렇게 나오죠. 자, 이렇게 해서 문자를 바꿨는데요. 이게 바로 보면 요거죠. 요거 보이시나? 그러니까 여기 라지, 이제 여기서 마지막으로 이 라지 문자를 그냥 스몰로 쓴 거예요. 한마디로 라지 문자를 스몰 xy로 바꿔만 쓰면 저거 나온 거잖아. 이해 가시나?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얘도 변수만 살짝 바꾼 거예요. 한마디로 변수만 딴 걸로 바꿔서. 자, 이런 식인데 어쨌든 다 외우셔야 됩니다. 예. 이런 공식을 가지고 이제 문제로 갑니다. 자, 첫 번째 문제가요. 탄젠트를 t라고 했을 때 이 배각의 삼각비를 다 t로 표현하라가 문제예요. 자, 중에서 가장 먼저 쉽게 할 수 있는 게 탄젠트겠죠. 탄젠트 2x는 바로 2배각 공식이잖아. 그래서 그대로 공식을 쓰면 2탄젠트 x, 여기가 1 마이너스 탄젠트 제곱 x. 자, 외운 겁니다. 그럼 여기다가 그대로 t를 갖다 집어 넣으면 되겠지. 그래서 2t 1 마이너스 t 제곱 이렇게 해서 하나는 끝났어요. 자, 두 번째는 코사인 2x를 갖다가 탄젠트 x로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t로. 그러니까 자, 얘를 탄젠트 x를 써서 나타낼 수 있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얘도 마찬가지. 일단 각을 맞춰줘요. x로. 2배각 공식을 써서 2 코사인 제곱 x 마이너스 1이 2배각 공식이었죠.
자, 그럼 이 공식에서 어떻게 하냐면 코사인 제곱을요. 이렇게 보면 되지. 시컨트 제곱분의 1로 바꾸면 되겠죠. 역수관계니까. 근데 여기서 시컨트라는 거는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x가 시컨트 제곱이잖아. 그지? 응. 그래서 이제 요 자리에 요게 t니까 이제 문제가 t라고 했으니 그럼 얘가 t제곱이 되는 거지. 그래서 정리하면 1 플러스 t제곱 분의 2가 되고 마이너스 1. 그래서 한 번 더 정리하면은 1 플러스 t제곱 분의 1 마이너스 t제곱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렇게 코사인 2x도 탄젠트 x를 써서 표현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사인 2x인데요. 사인 2x도 우선 각을 x로 맞춘다고 생각하고 2배각 공식을 씁니다. 그럼 사인 x, 코사인 x 일단 이렇게 만들어서 그럼 여기서 탄젠트 형태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자, 어떻게 만드냐면 요 분모에 1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1분의라고 보면 분모 분자에다가 코사인 하나씩 곱해. 그럼 여기는 코사인 x분의 2 사인 x 코사인 제곱 x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요것이 바로 탄젠트 x가 될 거 아니야, 자기가. 그러면 얘는 2 곱하기 탄젠트 x가 되고요. 코사인 제곱은 아까처럼 어떻게? 시컨트 제곱 분의 1로 생각해버리면 되지? 그럼 이건 빨리 쓸게요, 선생님이. 시컨트 제곱을 아까처럼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x로 바꿔줘요. 그럼 전체가 다 탄젠트로 표현이 되죠. 그래서 분모는 1 플러스 t 제곱이 되고 분자는 그냥 2t가 되겠네, 그지? 이렇게 해서 자,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지금 한 거는 뭐 문제를 푼 거기도 하지만요. 아하, 삼각비 2배각에 관한 삼각비들이 다 탄젠트라는 문자 하나로 다 표현이 되는구나 라는 결과 암기도 해두셔도 절대 나쁘지 않아요. 자주 나옵니다. 자, 한번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자, 얘를 갖다가 계산하라가 문제인데요. 자, 지금 삼각비 세 개가 곱해져 있습니다. 그럼 얘를 어떻게 변형해야 될 건데 생각나는 바로 떠오르는 공식이 뭐죠? 곱을 그지 합으로 합이나 차로 바꾸는 공식이 있죠. 자, 이 세 개 중에서 무언가 두 개의 곱을 합차로 바꿀 건데요. 어떤 거 두 개를 골라도 대부분 다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앞에 거 두 개를 이렇게 골라서 얘를 합차꼴로 바꾸는 공식에 그대로 적용시키면 어떻게 되냐? 요거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2분의 1 곱하기 코사인 더하기 코사인 형태가 되죠. 이 공식 형태. 그리고 여기는 두 개의 합이 120 이렇게 들어오게 되고요. 여기는 두 개의 차인데 40 빼기 80 해도 되고 그래 볼게요. 그대로. 빼면은 마이너스 40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코사인은 어차피 y축 대칭함수니까 그지? 우함수니까 요거 빼도 되죠? 바로 할게. 자, 여기다 곱하기 코사인 160도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또다시 코사인 120은 특수각이죠? 얼마? 마이너스 2분의 1. 요거 마이너스 2분의 1로 바로 바꿉니다. 이렇게 바꿔서 전개를 싹 한번 할까요? 그러면 마이너스 4분의 1 코사인 160도 이런 거 하나 생기고요. 그 다음 이렇게 전개하면 플러스 2분의 1하고 코사인 40 코사인 160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러면 뭐 얘는 특수가 아니니까 놔두고요. 얘가 또다시 어떤 곱의 형태니까 얘를 또 합으로 바꿔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형태에 맞게 공식을 적용시켜봐서 변형을 해야 됩니다. 어차피 지금. 자, 앞에 건 가만히 놔두고요. 그 다음 얘를 또 요건 따로 해볼까? 이렇게 자, 요 부분만 따로 살짝 해봐요. 노란 것만. 그럼 어떻게 똑같이 2분의 1 코사인 플러스 코사인 형태가 되고요. 두 개 더하면 200도 이렇게 나오게. 두 개 빼면은 마찬가지. 마이너스 120이나 120 똑같으니까 120 이렇게 쓸게요. 자, 그러면은 여기도 특수각이죠. 그럼 요걸 바로 또 마이너스 2분의 1로 이렇게 바꿉니다. 그러면 요 앞에 2분의 1 있으니까 그지? 요거랑 요거 곱해야 되죠, 지금? 그럼 4분의 1이죠, 여기에. 됐지? 그럼 4분의 1 또 전개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봐. 플러스 4분의 1 코사인 200에다가 마이너스 8분의 1 이렇게 나오죠. 자, 이제 어떻게 할까요? 요거 두 개를 보시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 요거는 160이라는 코사인하고 200 코사인을 잘 보시면 아마 이거 4분의 1을 묶어내서 그러면 어떻게 나와? 4분의 1 묶어내면 코사인 빼기 코사인 형태 생기죠? 이해가?
그럼 요걸 또 곱으로 바꾸는 방법을 써도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지금은 그래도 되지만 얘가 지금 보면 어떤 관계냐면 요 160이 180에서 20 뺀 거죠. 요거는 어때? 180에서 20을 더한 형태지. 요렇게 생각하면 1학년 때 배웠던 90도 곱하기 n 플러스 세타꼴의 형태로 봐서 얘가 어떻게 돼? 코사인 180 빼기 20은 마이너스 코사인 20도죠. 그럼 요거랑 해서 4분의 1 코사인 20 이렇게 나오고요. 얘는 마찬가지 마이너스 코사인 20이죠. 그럼 요거랑 계산해서 마이너스 4분의 1 코사인 20이 되죠. 그리고 마이너스 8분의 1 되니까 이게 날라가서 결국 답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됐죠? 아니면 뭐 아까 얘기한 대로 4분의 1 요거 뽑아낸 다음에 합차를 곱으로 바꾸는 공식을 써도 되긴 해요. 자, 뭐 시행착오가 좀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를요, 좀 다른 방법으로 풀 수도 있습니다. 자, 다른 방법 하나를 더 소개하고서 문제 다시 한번. 자, 문제를 코사인 40, 코사인 80, 코사인 160. 자, 이거 어떻게 풀 수 있냐면요, 이 각이 잘 보면 특수한 점이 2배가 되고 있죠. 얘가 2배 된 각이고 얘가 또 2배 된 각입니다. 자, 이 특징이 보인다면 2배각 공식 중에 이걸 쓸 수가 있어요. 자, 어떻게 하냐 잘 보세요. 참 재밌습니다. 여기다가 사인 40도를 하나 곱해주고요. 분모에다가 마찬가지 사인 40도를 하나 이렇게 곱해주면 어차피 약분돼서 원래 식하고 변함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분모는 그대로 사인 놔두고요. 이렇게 놔두고 요거 두 개 곱하면 뭐가 될까요? 잘 보세요.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 어서 많이 봤죠? 2배각 공식에서 봤죠? 자, 공식 잘 기억 안 나나? 여기 잠깐 써볼까? 2배각 공식이 요거요. 사인 2x가 2 곱하기 사인 x 곱하기 코사인 x입니다. 자, 보세요. 요 공식을 잘 보시면, 그지? 요 형태가 지금 여기 있으니까 2를 요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럼 요건 다시 쓰면 어떻게 돼? 2분의 1하고 사인 80도 이렇게 생기겠죠? 보이지? 그 다음 곱하기 뒤엔 그대로 코사인 80, 코사인 160 이렇게 됩니다. 그럼 또다시 요 부분이죠? 이제는 또 요거 보이시나? 그럼 얘는 또 뭐가 돼? 2분의 1 하고 사인 160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분자가 4분의 1 하고 사인 160도 이렇게 되고 뒤에는 그대로 코사인 160 남아있고 분모는 그대로죠. 이젠 거의 다 됐죠? 무슨 말인가? 그럼 얘도 마찬가지죠? 2배각 공식에 따르면 또 2분의 1 나오니까 8분의 1 되고 사인 2배가 되니까 320도 이렇게 나오죠? 밑에는 사인 40도 이렇게 돼요. 됐죠? 근데 사인 320도가 얼마지? 그렇지. 보면 320도가 이렇게 되죠? 360도 빼기 40도 이렇게 생각하면 요게 90도 곱하기 4 빼기 40도니까 그지? 공식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바로 그냥 사인 40도 마이너스 이렇게 바뀌겠죠? 앞에 8분의 1은 가만히 있고요. 보이지? 그래서 분모에 있는 사인 40하고 약분되니까 답이 마이너스 8분의 1 나옵니다. 자, 뭐 별애로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자, 3번입니다. 이걸 이용해서 이 값의 최대 최소를 구하여라가 문제죠. 자, 뭐 약간의 시행착오가 필요합니다. 딱 보자마자 해법이 쭉쭉쭉 떠오를 수도 있지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문제가 일단 보시면 여기는 각이 xy고요. 여긴 2x2y입니다. 그리고 우린 얘를 이용해서 얘를 구해야 돼요. 그죠? 그럼 얘를 이용하려면 당연히 여기 각이 2x2y 이런 거 안 좋잖아. 이걸 xy 각으로 바꿔주면 앞에 걸 이용하기 뭔가 수월하겠다는 느낌이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각을 어떻게 보면 xy로 이렇게 각을 xy 각으로 바꾼다고 생각하시면 그렇지. 얘가 2배각 공식이란 게 있다는 게 떠올라야 되겠죠. 그럼 코사인 2배각 공식이 어떤 게 있냐면 세 가지가 있었잖아요. 그지? 근데 그 중에서 저런 형태가 나오는 게 이런 게 있었죠. 2 코사인 제곱 x 마이너스 1 요거 그지? 얘도 마찬가지. 2 코사인 제곱 y 마이너스 이렇게 바꾸는 공식이 있었습니다. 자, 이젠 됐네요. 뭔가 코사인 x, 코사인 y 앞에 있는 문자가 나타났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제는? 자, 여기서도 뭐 너무나 식을 다룰 때 자주 썼던 아이디어가 지금 문자가 보면 xy니까 뭔가 한 문자를 없애본다는 개념이 지금은 딱 떠오르는 게 맞아요. 자, 한 문자를 없애본다는 생각을 하면 여기서 코사인 y를 이렇게
바꾸어서 여기다 넣는다고 생각해 버립니다. 그러면 2 코사인 제곱 x 그 다음에 플러스 2 코사인 제곱 y가 1 마이너스 코사인 x의 제곱 이렇게 되죠. 그리고 숫자 두 개가 마이너스 이렇게 되죠. 여기다 쓰게 그냥 이렇게. 자, 이렇게 제곱해서 정리하면은 뭐 나오냐? 4 코사인 제곱 x에다가 마이너스 4 코사인 x 이렇게 나오죠? 없어지고. 그래.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요것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가 문제인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여기서 이거죠. 치환이 가능하다는 게 보여야 됩니다. 치환. 여기서. 그러면 코사인 제곱을 갖다가 잠시 t라고 놔보면, 코사인 x를 t라고 치환해보면 요 식은 이제 4t 제곱 마이너스 4t 형태가 되는데요. 그럼 뭐 2차식이지만 지금 t의 범위가 없으면은 최대 최소가 안 나올 거 아니야. 그지? 그럼 t의 범위 어디서 구할까? 즉, 코사인 x의 범위를 어디서 구할까요? 그죠? 이제 요 문제에서 봐야 됩니다. 요 문제에서, 자, 보세요. 코사인 x든 코사인 y든 간에 두 개는 다 마이너스 1과 1 사이일 거 아니야? 지금 여기서 코사인 y, 즉 1 마이너스 코사인 x, 이게 코사인 y인데요. 얘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다라는 범위를 만들어주면 내가 원하는 t의 범위가 나오겠죠. 보이시지?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어떻게 돼? 요거 양변에 1 빼고 마이너스 곱해주면 되겠죠? 그럼 코사인 x가 0부터 2까지 나오나?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코사인은 기본적으로 아까 얘기했지만 얘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잖아, 얘는. 그러면 결국 그지? 얘가 2까지 가지를 못하고 어떻게 돼? 0부터 1까지의 값만 갖게 되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내가 원하는 t의 범위가 나왔고요. 그 t의 범위를 여기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됐나요? 그럼 이제 뭐 포물선 문제니까 여러분들이 그려서 주어진 구간에서 최대 최소를 구해 보시면 최대값, 최소값이 거기 있듯이 0하고 마이너스 1하고 이렇게 두 개가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좀 기억해 둘 것이요. 이런 거죠. 1학년 때 많이 했던 격언 중에 이런 게 있었지. 치환하거나 소거하는 문제에선 반드시 범위를 생각해라. 지금 y라는 문자를 소거하면서요. 뭔가 범위가 남기고서 소거가 됐다라는 개념을 꼭 기억해 두셔야 이런 범위를 놓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4번 문제입니다. 자, 이 관계식을 만족할 때 요 값을 구하여라가 문제가 돼요. 자, 어떻게 될까요? 자, 일단 가장 좋은 풀이를 먼저 하겠습니다. 지금 요 식은요. 지금 사인, 코사인이 나오는데 어떻게 변형하면 얘를 좀 간단하게 바꿀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인수분해도 되죠, 지금. 그지? 요거 사인 x를 라지 x로 생각하고 코사인 x를 라지 y라고 생각하면 그지? 인수분해가 되지? 어떻게 돼 이거? 2, 3은 6하고 2, 1 이렇게 되지? 그리고 여기다 여기 마이너스 3 이렇게 대각선 하면 요거 나오네. 맞아. 그러면 이렇게 해도 금방 됩니다. 그래서 잠깐 써보면 2 곱하기 그러면 어떻게 돼? 사인 마이너스 코사인 x. 자, 이렇게 선생님이 좀 대강 쓰는 건 좀 이따 이런 비슷한 풀이를 할 건데요. 지금 잠깐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3 사인 x 플러스 2 코사인 x 이렇게 되죠. 이렇게 해도 또 똑같은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요게 0이거나 요게 0이니까 그지? 그러면 2 사인 x가 코사인 x고 여기도 마찬가지 한 관계식 하나 나오겠죠.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양변을 코사인으로 나눕니다. 양변을 코사인으로 나눠주면 어떻게 나와? 이게 탄젠트가 되고 2는 여기로 오니까 탄젠트 x가 2분의 1 이렇게 나오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탄젠트 x 값이 두 개가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뭐 둘 중에 하나를 이제 이 범위에 맞게 고르면 됩니다. 보이시죠? 뭐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선생님이 풀이도 지금 이거랑 거의 흡사해요. 그러니까 뭐 별로 다를 거 없으니까 요건 지우고 자 이제 좀 더 깔끔한 풀이로 가봅니다. 자, 인수분해도 되지만 자, 이런 풀이 꼭 기억해주세요. 양변을 코사인 제곱 x로 나눠줍니다. 양변을 코사인 제곱으로 나눠요. 자, 이거 여러분들 이과니까 이 정도면 되겠죠? 빨리 할게요. 코사인 제곱 나누면 6 곱하기 탄젠트 제곱 되고요. 그 다음 여기는 바로 탄젠트 되고 그 다음 여기는 2는 0 이렇게 나오죠? 그럼 아까랑 비슷한 얘기가 돼요. 그래서 인수분해가 되니까 탄젠트 x가 아까 얼마 나왔지?
아까 얼마 나왔어? 2분의 1하고 마이너스 3분의 2하고 이렇게 두 개가 나오죠. 자, 이게 좀 더 깔끔해서 그냥 아까 걸 지운 겁니다. 비슷하죠? 그럼 결국 둘 중에서 x의 범위가 이렇게 되니까 탄젠트는 음수가 나와야 되니까 이걸 버려야 되겠네. 탄젠트 값이 하나 나왔고요. 그럼 이걸 가지고 얘를 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요거 꼭 외워달라고 앞에서 한번 언급한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시나? 탄젠트 x가 자, 하나 있을 때 사인 2x하고 코사인 2x하고 탄젠트 2x를 t로 표현하는 공식이 있었죠? 그거 외워달라고 했었는데 기억나시나? 한번 다시 써줄까요? 자, 이거 다시 씁니다. 요거는 꼭 외워두셔야 여러분들이 곳곳에서 쓸 수가 있어요. 사인 x를 t라고 놓으면요. 자, 요거 꼭 외워두셔야 돼. 탄젠트 2x, 사인 2x, 코사인 2x를 전부 다 요 t로 표현할 수 있는 공식 또 있었고 문제도 한번 풀었었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되냐면 사인 2x가 1 플러스 t 제곱분의 2t가 되고요. 코사인이 1 플러스 t 제곱분의 1 마이너스 t 제곱이 되고요. 탄젠트가 1 마이너스 t 제곱분의 2t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거 꼭 외워두세요. 자주 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두 개를 탄젠트 t로 표현할 수 있죠. 금방 여기 써있듯이. 그래서 이걸 바로 쓸게요. 여기다. 그러면 사인은 1 플러스 t 제곱분의 2t가 되고요. 그 다음 코사인은 1 플러스 t 제곱분의 1 마이너스 t 제곱 이렇게 돼요. 됐나요? 그럼 지금 우리가 구한 게 얘가 t잖아. 얘가 탄젠트 값. 요걸 t로 해서 여기다 집어 넣어주면 됩니다. 다. 집어 넣어주면 답이 거기 있는 마이너스 13분의 7이 나와요. 자, 뭐 간단한 식변형 문제입니다. 그리고 지금 외우라는 거 꼭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자, 그런데 이 문제를요, 조금 다른 방법으로 하나 소개를 하고 넘어갈게요. 이거 뭐 별해긴 한데 솔직히 복잡해서 추천은 하고 싶지 않지만 아이디어는 꼭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 자, 다시 한번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문제를 볼게요. 자, 문제가 준 게 네모고요. 요거를 구합니다. 그럼 생각이 이렇죠. 문제가 준 건 x의 각으로 된 조건이고요. 구하란 거는 2배 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얘를 아까처럼 2배 각 공식 써서 x로 바꿀 수 있죠. 근데 그러지 않고 이럴 수도 있습니다. 위에 있는 관계식을 2x라는 각이 나타나게 바꾸면 될 거 아니야. 어차피 구할 게 2x니까 형태가. 그러면 얘를 갖다가 2x 형태로 바꾸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얘하고 얘들을 반각 공식을 써줍니다. 무슨 말인지 보이나? 반각 공식? 자, 다시 한번 써볼까? 반각 공식이 뭐였냐면 사인 제곱 2분의 x가요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x라는 공식이었죠? 그럼 이 반각 공식에서 선생님이 x 자리에다가 2x 쓰면 여기다가 2x 넣으면 어떻게 돼요? 요거 요렇게 바뀔 거고요. 여기다 2x 쓰면 여기가 이렇게 바뀌겠죠. 이해 가시나? 어차피 반각 공식입니다. 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마찬가지 코사인 제곱 x도 마찬가지로 1 플러스 코사인 2x로 생각하면 되고요. 그럼 중간에 있는 어때? 사인 x, 코사인 x는 아까처럼 2배각 공식, 사인 2배각 공식으로 이렇게 바뀌겠죠? 기억나시나? 이렇게 다 바꿔버리면 저 문제가 이렇게 2x 형태가 들어간 식이 나오겠죠? 자, 한번 바꿔봅니다. 그럼 첫 번째, 자, 문제는 잘 보세요. 따로 쓰기는 좀 그런데 요 세 개 갖다 넣으면 된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그걸 정리하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바로 쓸게요. 사인 2x 마이너스 8 코사인 2x 더하기 4는 0 이렇게 나와요. 네, 그러니까 준식이 이렇게 바뀌어요. 해보시면 금방 알게 됩니다. 자, 결국은 우린 이걸 가지고 문제가 구하란 게 뭐냐면 사인 2x 플러스 코사인 2x다 이거거든. 이제 2x가 맞춰졌어요. 어느 정도. 어떻게 할까 이제? 자, 여기서 중3 때부터 배웠던 기본 테크닉 사인 2x와 코사인 2x는 반드시 제곱했을 때 합이 1 되겠죠? 이런 기본 공식이 있으니까 이 두 개를 연립하면 문자 두 개, 식 두 개라서 사인 2x 값과 코사인 2x 값 두 개가 구해지겠죠. 그럼 연립방정식 풀어서 나온 그 두 값을 여기다 넣어서 더하면 되겠네요.
좀 귀찮죠, 근데 연립하기가 좀 귀찮아. 그런 것 때문에 이 방법은 좀 복잡하게 보입니다. 네, 자 이제 내용이 바뀝니다. 삼각 방정식이에요. 자, 이 삼각 방정식에서도 아까 배웠던 이배각, 상배각, 뭐 곱을 합차로 이런 공식들 다 적용합니다. 자, 삼각 방정식은 여러분들 1학년 때 배웠던 삼각 방정식과 거의 동일해요. 그러니까 이런 기본 틀을 갖고 있어요. sin x가 베타가 2분의 1이면 sin x가 2분의 1인 해를 구하라 뭐 이런 겁니다. 근데 1학년 때와 달라진 건 뭐냐면 1학년 때는 x의 범위가 주어졌죠. 그러니까 0부터 2파이까지 해를 구하라 그러면 그지? 몇 개가 구해질 텐데 지금은 범위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x의 범위가 없으면 선생님 해가 무수히 많지 않나요? 그렇죠. 해가 무수히 많게 되는데 그걸 일반적으로 표현하는 게 일반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를 들면 sin x가 2분의 1이다. 그리고 x의 범위를 문제가 줬다고 치면 범위를 그럼 그 범위 안에서 x 값을 구하면 그지? 6분의 파이도 나올 거고 이렇잖아. 6분의 5파이 이렇게 정확하게 각들을 구해낼 때 우리는 이걸 특수각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제 범위가 주어지지 않으면 x 값이 무한히 많을 거 아니야. 그 무한히 많은 해들을 일반적으로 표현한 게 일반해라고 하는 겁니다. 자, 큰 차이는 없죠. 특수해들을 일반적으로 표현하면 일반해입니다. 자, 가볼게요. 자, 베타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 값이니까 이런 보조선을 그려야 되겠죠.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 자리가 베타가 돼요. 그럼 이 교점들을 구해 나가야 되는데 이 교점들을 구해 나가는데 지금 각 하나를 문제가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다음 방정식의 특수각 하나를 알파로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를 알파로 생각을 할게요. 근데 여기를 알파로 생각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가 알파로 놔도 똑같아요. 결국은 나중엔 똑같아지는데 지금은 편의상 저 제일 첫 번째 걸 알파로 놓을게요. 자, 그러면 여기를 알파로 놨기 때문에 이제 요 해가 나오게 되죠. 요 해는 뭐가 될까 그러면? 잘 알지만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대칭성으로 똑같으니까 여기가 알파니까 요 좌표는 뭐가 되겠냐면 파이 마이너스 알파가 되겠네. 그지? 파이 마이너스 알파? 그럼 여기는 뭐가 되겠어요? 요 길이도 마찬가지 알파에 해당되니까 요 좌표가 2파이 플러스 알파. 그지? 그 다음 여기는 마찬가지 3파이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해가 구해지겠죠. 그러면 당연히 이것의 해는 굳이 다 쓰자면 이런 걸 써야 됩니다. 이런 걸 무한히 계속 이 해를 써야 되는데 너무 귀찮잖아. 그래서 얘를 일반적으로 이렇게 표현해요. 자, x는 어떻게 써지고 있나 잘 보세요. 홀수 파이에서는 알파를 뺐고요. 짝수 파이에서는 알파를 더했죠. 홀수 파이에선 알파를 뺐죠. 짝수 파이에선 알파를 더했죠. 이렇게 갑니다. 해들이 다. 그럼 그걸 일반적으로 이렇게 쓰면 돼요. 아하, n파이라고 쓰고 마이너스 1에 n제곱 알파를 써주면 맞아떨어지죠? n의 홀수가 들어가면 마이너스 알파가 붙게 되고 뒤에 짝수가 들어가면 플러스 알파 붙게 되죠. 됐네. 아하,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긴 애를 삼각방정식의 일반해라고 불러요. 어렵지 않죠? 범위가 없으니까 일반적으로 써준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빨리 갈게요. 마찬가지. 자, 코사인도 베타라는 어떤 하나의 값이 하나 이렇게 주어져서요. 그 중에 어느 한 특수해를 알파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뭔가 하나의 해는 알아야 돼요. 그러죠? 자, 이렇게 놓게 되면은 자, 요 지점 뭐가 될까요? 잘 보시면 0에서 알파만큼 떨어진 지점이니까 여기서도 알파만큼 떨어졌겠죠. 당연히.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알파만큼 떨어졌겠죠. 그럼 여기는 2파이 마이너스 알파, 여기는 2파이 플러스 알파. 굳이 여기도 나타내면 여기는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돼요. 그럼 여기 있는 해들을 일반적으로 표현하자면 어떻게 될까요? 자, 한번 보세요. 결국은 이건 0파이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0파이에서 알파 마이너스 알파 더하고 뺀 거. 얘도 마찬가지 2파이에서 알파하고 더하고 뺀 거.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x는 짝수 파이 2n 파이에서 알파를 빼준 값과 더해준 값이 다 해가 된다라고 써주면 되게 일반적으로 맞아떨어지겠습니다. 당연히 암기하는 거예요. 탄젠트 마찬가지요. 자, 이렇게 베타라는 값이 하나 특수각으로 해서 특수각이 알파로 주어졌다고 보면 요 지점은 파이 플러스 알파가 되고요. 요 지점은
2파이 플러스 알파가 되니까 결국 그렇지. 정수 파이마다 알파가 붙어서 x는 n파이 플러스 알파다라고 쓰면 일반회가 되겠습니다. 자, 까지. 자, 구조를 쭉 알아두세요. 자, 아까 말한 그런 기본 형태의 이제 일반의 공식이 있었는데요. 조금 확장되는 형태가 있습니다. 좀 확장이란 말을 그냥 썼는데. 자, 이런 형태예요. 얘는 별반, 아까 선생님이 설명한 sin x는 베타, 이거랑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베타가 2분의 1이다. 그지? 이런 거에 대한 아까 해를 내가 쓰는 방법을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 2분의 1을 이렇게 보면 되죠? 2분의 1을 sin, 이거, 6분의 파이. 그지? 이렇게 바꾸면, 저 형태예요, 저 형태. 그러니까, sine은 sine이다라는 형태가 결국 아까 말한, 이런 형태하고, 보다 이제 지금 범위가 좀 확장된 그런 개념으로 설명하겠다는 뜻이지요. 같은 얘기입니다, 결국. 자, 그래서, 이런 형태의 방정식은요, 해법이 아까 썼던 거랑 똑같아요. 세모는 어떻게? n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1의 n제곱 곱하기 네모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써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네모 세모 바꿔도 됩니다. 여기다 네모 쓰고 여기다 세모 써도 돼요. 자, 그리고 지금은 방정식이니까 네모나 세모 중에 어딘가 적어도 한 군데는 x라는 변수가 들어오게 되겠죠. 한 군데만 있어도 되고요. 두 군데 다 x가 들어와도 이런 형태의 해법을 써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썼던 거랑 마찬가지예요. 자, 세모는 어떻게? 2n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네모다, 이렇게 써주면 된다는 얘기고요. 탄젠트도 세모는 n파이 플러스 네모다, 이렇게 써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간단해요. 이렇게 해서 확장된 개념으로 기억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이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간단하게 이런 문제 하나 볼까요? 뭐 sin 2x는 코사인으로 예를 들자. 이거 좀 정리하겠죠. 자, 코사인 2x는 뭐 코사인 x 플러스 6분의 파이다. 자, 이 방정식을 풀어라.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선생님 이거 2배각 공식이니까 2 코사인 제곱 x 마이너스 1로 바꾸고요. 선생님 이거 덧셈 정리니까, 그지? 코사인 x 곱하기 코사인 6분의 파이 마이너스 1을 이렇게 싹 바꾸면 코사인 x에 관한 방정식이 돼서 풀려요. 여기가 사인 나오는 건 참 맞다. 그지? 뭐 사인 x라는 형태가 생겨서 어쨌든 이거를 이렇게 바꾸면 이제 뭔가 풀어질 것처럼 보이지만 힘든 경우가 꽤 많아요. 자, 지금은요, 이렇게 풀어 제끼는 게 아니라 아까 했던 저 확장된 형태를 꼭 기억하셔서, 아하, 코사인 네모는 코사인 세모 꼴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간단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해를 그냥 바로 쓰면 되죠. 일반의 공식 적용해서 네모는 2n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세모다, 이렇게 써주라는 얘기는. 그럼 결국 여긴 2x가 들어오고 여긴 x 플러스 6분의 파이 이렇게 써서요. 그럼 이제 x는 어떻게 구하면 돼요? 이러면 되죠. 이건 다 풀진 않을게요. 예를 드는 거예요. 플러스라고 생각하고 x 구할 수 있죠. 됐지? 그러면 뭐 x는 하고 뭔가 만들어지게. 마찬가지 마이너스라고 하고 또 정리하면 x 만들어지잖아. 요 x 넘어가고 정리하면 돼요. 그러면 또는 x가 이렇게 뭔가 두 가지 형태가 만들어져요. 뭐 여기는 뭐 n이 포함된 일반의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어달라는 소리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이렇게 확장된 형태까지는 얘기했고, 자, 이제는 요걸 꼭 1학년 걸 잠깐 복습 한번 할게요. 요걸 써서 우리가 앞으로 변형을 많이 할 건데, 요거 기억나죠? 사인 이런 거 90도 곱하기 뭐 2분의 파이라고 쓸까 그냥? 그래. 자, 90도 곱하기 정수 플러스 마이너스 뭐 세타. 그지? 이런 꼴의 삼각비를 간단히 바꾸는 방법 다시 한번 살짝 얘기할게요. 자, 어떻게 썼더라? n이 짝이냐 홀이냐에 따라 문자가 바뀌었죠. 만약에 이 n이 홀수라면은 얘는 어떻게 됐죠? 사인을 갖다가 코사인으로 바꿨고 뒤에 있는 각 세타를 여기가 풀마든 상관없어요. 다 그냥 세타를 갖다 씁니다. 그리고선 이 전체가 몇 사분면인지를 판단했죠? 기억나지? 만약에 이 전체가 3, 4분면이다. 그럼 3, 4분면에서는 사인이 음수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붙이면 되고요. 만약에 얘가 2, 4분면이다. 그러면 얘는 사인은 2, 4분면에서 플러스니까 여기다 플러스 붙이면 됐죠.
이해 가시나요? 요 4분면을 가지고 여기다 부호까지 결정했던 이런 방법을 꼭 기억하시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거 다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이건 여러분들 헷갈리면 기본서를 보시고 꼭 복습을 해 두셔야 되겠어요. 자, 다시 한번. 자, 요 확장된 요 형태를 꼭 다시 한번 기억해 봅시다. 양변이 모두 사인으로 만들어진 방정식에서 이런 일반의 공식을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둘 다 코사인, 둘 다 탄젠트. 문자가 정확하게 동일해야 이 공식을 쓸 수 있다. 자, 꼭 기억하시고요. 자, 요거 가지고 몇 개 더 설명할까 합니다. 자, 4번, 5번, 6번인데요. 자, 하나씩 볼게요. 자, 이 방정식, 이런 형태의 방정식은 어떻게 다룰 것이냐인데요. 지금 문제는 둘 다 사인이 아니라는 거야. 코사인도 아니고. 그럼 어떻게 뭔가로 통일하는 게 좋거든요, 지금. 문자를 하나 통일할 건데 어떤 문자로 통일하면 좋을까요? 둘 다 코사인, 아니면 둘 다 사인. 자, 지금은 요 일반애를 보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제일 간단한 애가 탄젠트고요. 그 다음이 코사인, 그 다음이 사인입니다. 정리하기가 이거 플러스 마이너스 2번 정리해야 되고요. 이건 n이 짝일 때, 홀일 때 이렇게 2번 정리해야 돼, 잘못하면. 그래서 가장 좋은 게 탄젠트고 그 다음 코사인, 그 다음 사인이라고 생각하면 얘는 당연히 사인으로 모양을 만들면 안 돼요. 복잡해집니다. 그럼 코사인으로 바꾸자는 얘기인데, 그러면 여기 있는 사인 세모를 바꿉니다. 자, 여기 있는 코사인 네모는 가만히 놔둡니다. 얘를 코사인으로 바꿔버려요. 그럼 여기는 어떻게 써주면 이 두 개가 똑같아질까? 1학년 때 배웠던 그 공식이요. 90도 곱하기 홀수하고 마이너스 세모 해버리면 되겠죠. 그러면 얘는 1사분면이 되고, 그지? 그 다음 이게 홀수니까 문자 바뀌고. 설명 더 이상 안 해도 되게 자세하게. 자, 이제 코로 이제 형태가 맞아 떨어졌으니까 아까 썼던 요 형태의 공식을 적용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 얘를 어느 한 각을 한쪽에 이렇게 쓰고요. 는 2n 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네모라고 써주고 이제 정리해 나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쉽게. 자, 두 번째. 사인 세모는 코사인 세모입니다. 이것과 차이점을 잘 보세요. 똑같죠? 똑같은데 뭐가? 그렇지. 얘는 각이 다른데 얘는 각이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요거 하나가 달라요. 근데 이 문제를 아까 했던 거랑 이렇게 풀어도 됩니다. 똑같이 얘를 코사인 바꿔서 풀어나가면 돼요. 그런데 얘는 좀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양변을 코사인 세모로 나눠줘요. 나눠주면 식이 어떻게 돼? 그지? 탄젠트 세모는 1 나와버리죠? 그래서 바로 여기서 일반의 공식 쓰면 되겠죠. 세모는 n파이 플러스 여기 특수각 하나 쓰면 되지? 특수각은 뭐 1 나오는 특수각 하나 쓰란 얘기야. 그럼 4분의 파이니까 여기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뭐 아니면 1을 갖다가 탄젠트 4분의 파이로 쓰고 이렇게 공식 써도 되죠. 같은 얘기인데. 자, 이렇게 푸는 게 간단하다는 얘기인데요. 자, 여기서 잠깐 좀 알고 넘어갈게요. 양변을 무언가로 나눌 때는 반드시 얘가 0이 아니어야만 된다라는 사실을 꼭 먼저 확인해야 되겠지. 지금 코사인 세모는 0이 될까 안 될까요? 만약에 코사인 세모가 0이라면은 이 코사인 세모가 0이라면은 그럼 사인 세모도 0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둘 다 0 된다는 얘기인데 말이 안 되겠죠. 왜? 아니 각도가 똑같은데 똑같은 각에서 사인 코사인이 동시에 0 나오는 각도는 존재하지 않죠. 뭐 그래프를 봐도 좋고요. 아니면 이 공식 사인 제곱 세모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모는 항상 1일 거 아니야. 근데 두 값이 다 0 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이럴 리는 분명히 없기 때문에 0이 아니란 걸 확인돼서 나누었다라는 좀 의미가 들어있긴 합니다. 자, 6번이요. 자, 여긴 탄이고 코탄이니까 마찬가지 한쪽 문자를 맞추면 되겠네요. 그럼 탄젠트는 가만히 이쪽은 놔두고 코탄을 어떻게 바꾸면 돼? 탄하고 아까처럼 90도 곱하기 홀수 이렇게 만들면 되고 이렇게 만들어주면 얘가 1사분면이니까 부호 변화도 없겠죠. 됐네. 그럼 아까처럼 이제 탄젠트 일반의 공식 요 놈을 씁시다. 복잡한 걸 한쪽에 쓰는 게 좀 나으니까 2분의 파이 마이너스 네모는 하고 n파이 플러스 세모라고 써주면 그리고 이제 얘를 좀 정리해 나가면 해가 나오는 형태. 네. 자, 이 해법으로 문제로 갑니다. 자, 문제인데요. 자, 이런 방정식을 지금 풀어랍니다. 그리고 x 범위가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x 범위가 있다는 말은요. 해가
이 사이에 값이 나오니까 정확하게 뭐 6분의 파이라든지 이렇게 특수한 값이 나오게 됩니다. 만약에 이 범위가 없다면요, 얘는 어떤 일반의 형태로, 그지? 쌍각비의 일반의 형태로 답이 써지게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식을 어떻게 변형해서 우리는 이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금 앞에 잠깐 언급했습니다. 이 삼각함수 전체 단원을 여러분들이 식 변형할 때는 꼭 이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각을 일치시키는 작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문자를 일치시키는 작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차수를 낮추는, 그지? 앞에 얘기했죠. 차수를 낮추는 이런 작업을 한다든지. 자, 이것 중에서 뭘 할 것인지를 좀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뭐 여기다 또 쓰진 않지만 방정식의 기본은 인수분해니까 어떤 뭐 인수분해되는 형태로 만든다. 맞아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곱은 0 이렇게, 그지? 이렇게 만드는 것도 좋습니다. 자, 뭐 이건 기본이라고 볼게요. 자, 그래서 이런 작업을 거쳐서 우리는 방정식을 푸는데요. 어떤 거를 우선순위로 둘지는 좀 모르겠고요. 문제마다 틀립니다. 그리고 이걸로 풀어야 될 걸 만약에 이걸로 풀었다. 그러면 문제가 복잡하게 풀릴 수도 있어요. 이런 좀 시행착오가 분명히 필요한 단원이라, 자, 이 세 가지 중에 뭘 쓸지를 고민해 본다라는 걸 좀 기억해 보세요. 그럼 어떤 친구들은 선생님 여기 2x 있네요. 2x. 그럼 2배각 공식 써볼래요. 그죠? 2배각 공식 쓰면 각이 다 x로 통일될 거 아니야. 어떤 친구들은 쌤 여기 XX 똑같으니까 이거 합성할래요. 오른쪽 합성.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친구는 여기 곱이 있죠. 그러면 삼각비의 곱을 합이나 착골로 바꾸는 공식이 있었잖아.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럼 뭘 쓸지는 참 어려운데요. 시행착오 겪어보시고 선생님은 바로 정해로 갈게요. 지금은 곱을 합차로 바꿉니다. 그럼 앞에 2는 가만히 있고요. 얘를 합차로 바꾸는 공식이 어떻게 돼? 2분의 1하고 사인 더하기 사인 이렇게 되죠?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 그래서 여기는 3x가 오고 여기는 x가 오고 여기는 가만히 놔둘게요. 우변은 됐죠? 그럼 여기 2가 약분되면서 자연스럽게 사인도 없어지네요. 참 좋네. 만약에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으로 갔다면 아마 고생 좀 했을 겁니다. 식이 자꾸 복잡해진다든지 꼬여서. 자, 그럼 최대한 간단히 됐죠?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면 x를 구할까요? 이제 보일 텐데, 자, 이거죠. 사인 네모는 코사인 세모 보입니까? 그죠? 자, 이것의 해법을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사인과 코사인의 문자 중에 어느 한 문자로 통일을 해야 일반의 공식을 쓸 수가 있으니까, 그럼 뭘로 통일할까요? 양쪽 다 사인? 혹은 양쪽 다 코사인? 코사인으로 만들어야 간단합니다. 해가, 그지? 일반의 공식 자체가. 그럼 이제 얘 놔두고 얘만 코사인 바꾸면 돼, 그지? 그럼 얘 코사인 이쪽 보지 말고 요것만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코사인으로 바꿀 수 있나요? 여기? 그지? 2분의 파이 만들면 되죠? 90도가 한 번이고 여기다 마이너스 3x 해주면 얘 똑같잖아, 그지? 네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다시 코사인 네모는 코사인 세모다라고 생각하시면 일반의 공식이 어떻게 돼요? 네모는 2n 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세모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됐죠? 이렇게 돼. 그럼 여기 그대로 뭐 있는 대로 쓰면 되죠. 2분의 파이 마이너스 3x 여기는 뭐 x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런 정리를 어떻게 이리 와서 플러스인 거 한번 정리해서 x 한번 구하고요. 마이너스인 거 한번 정리해서 x 한번 구하면 되겠죠? 이해 가시지?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플러스라고 해봐요. 플러스라고 하면 마이너스 3x가 넘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4x 되지? 4x는 됐지? 요거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2n 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 이렇게 나오고요. 이제 여기를 마이너스라고 생각하고 또 정리해봐. 그럼 x를 구하면 2x는 마이너스 2n 파이 똑같이 2분의 파이 이렇게 나오네. 그래서 이제 양변을 이제 4나 2로 나눠주면 x가 구해지는. 근데 참고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쓴 n은 뭡니까? 정수죠. n이 정수니까 어차피 요 음수가 될 수도 있잖아, n은. 그럼 요 마이너스가 의미가 없죠? 어차피 n이 정수니까 음수, 양수 다 된다는 뜻이니까 앞에 쓴 마이너스는 지워도 어차피 요 n이 그 부호를 다 커버하고 있어요. 자, 이해해보세요. 자, 됐습니다. 그래서 x는 4로 나누니까 2분의 n파이 플러스 8분의 파이가 되고요. 밑에서는 이게 또는이야, 또는 x는 n파이 플러스 4분의 파이 이렇게 나오죠. 자, 이렇게 해서 x가 다 나왔는데요. 문제는 요 x값 중에서 요 범위에 들어가는 것만 고르면 된다는 얘기잖아. 고르면 되죠. n에다가 0부터 넣어보면 되지. 0 넣으면 x는 8분의 파이 맞죠? 그래서 8분의 파이가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 1 넣으면 되나? 여기 1 넣으면 얼마야? 8분의 5파이지? 암산이 안 된다. 8분의 5파이? 더 이상 안 되죠? 2 넣으면 넘어버리지. n에 0 넣으면 4분의 파이 나오죠. n에 1 넣으면 넘어버리지. 안 되네. 그럼 나올 수 있는 애가 요 세 개가 답니다. 네. 자, 두 번째 문제요. 연립방정식을 풀어랍니다, 이제. 그럼 두 개에서 당연히 x, y를 다 구해야 되는 거고요. 자, 마찬가지 범위 있으니까 특수애가 나오겠습니다. 자, 먼저 뭐 얘를 변형해서 풀어나갈 수도 있고요. 첫 번째. 얘를 변형해서 풀어나갈 수도 있는데 뭐 하나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시행착오로 이건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냥 선생님 하나만 할게요. 첫 번째 거를 딱 보니까 뭐가 보이는 게 있죠. 뭐가 보여요? 아하, 이 각 두 개가 똑같구나가 보입니다. 네모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사인 네모는 코사인 네모 형태가 양쪽에 있거든. 그 앞에서 일반에 했다 얘기했었는데 해법을 할 때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다고요? 그지? 양변을 코사인 네모로 나눠주는 게 좋습니다. 요식을 1번식이라고 하면 자, 1번식은 양변을 코사인 네모로 나눠줍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코사인 네모 여기로 오면 탄젠트 네모가 되면서 이쪽은 루트 3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면서 뭔가 네모가 알 수 있죠. 지금 특수각 형태니까. 이런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항상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문자로 나눌 때는요. 그 문자가 0 되지 않는다는 걸 확인해야 된다고 얘기했죠. 그럼 얘는 0이 될까 안 될까? 지금 형태가 이거잖아. 사인 네모는 루트 3 코사인 네모인데요. 얘가 0 될 수 있나요? 앞에서 잠깐 언급했습니다. 0 될 수가 없어요, 지금은. 왜? 코사인 네모와 사인 네모가 동시에 0 된다는 뜻 아니야? 그럼 코사인 네모가 0 된다는 뜻은. 근데 말이 안 되는 게 사인 제곱 네모 더하기 코사인 제곱 네모는 1이니까 얘도 0이면서 얘도 0이면 1이 안 나오죠. 모순이니까 0이 될 리가 없어요, 분명히. 코사인 네모가 지금 현재. 그래서 나눌 수 있다. 자, 이런 게 녹아 있죠. 앞에서 잠깐 언급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가 x 플러스 y니까요. 어떻게 돼, 해가? x 플러스 y는 탄젠트 일반의 공식 n파이 플러스 요것의 특수의 하나가 얼마? 3분의 파이죠?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를 보니까 범위가 있거든? 그럼 두 개 더하면 어때? x 플러스 y는 0부터 파이까지 있잖아요. 그죠? 0부터 파이까지인데 요게 일반애야. 그럼 요게 0부터 파이까지 들어오면 n이 얼마겠어요? 0밖에 안 되죠. 자, 따라서 바로 한번 다시 이거는 3분의 파이다라고까지 알아낼 수 있네. 자, 이제 이걸 어떻게 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까지는 알아냈고 이제 두 번째 식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요거를 2번식이라고 하면 그죠? 요 식에서 y는으로 바꿔가지고요. 요거를 갖다가 2번에 대입하면 되죠? 그지? 너무나 당연한 연립방정식에서 한 문자 소고. 그러면 2 곱하기 sin x 플러스 2 곱하기 sin y 자리에다가 이렇게 넣어버립니다. 그래서 이건 루트 3 이렇게 되죠. 됐지? 이제 x 하나만 있으니까 구한다고 생각하시면 돼. 어떻게 할까? 요걸 덧셈 정리 써보자. 덧셈 정리. sin x 플러스 2 곱하기 요거 덧셈 정리 쓰면은 바로 할까? sin 2분의 루트 sin 3분의 파이 코사인 x 코사인 3분의 파이 sin x 이렇게 되죠. 됐지? 그래서 요거 정리는 여러분들 해봐. 이게 살짝 이제 분배해서 살짝 정리하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돼. sin x 플러스 루트 3 코사인 x 루트 3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제 여기서 x를 구해야 되는데 y는 없어졌으니까 x를 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구할까요? 얘는 또. 자, 지금은 합성이 보이죠? 합성. 그래서 요거 합성할 때 반드시 동경 그려달라 했어요. 그럼 여기가 1, 루트 3 찍으면 여기죠, 동경이. 여기가 1, 루트 3. 그럼 그 동경이 얼마겠어요? 각도가 60도? 그지? 그래서 3분의 파이. 자, 바로 합성하면 루트 제곱의 합 하면은 2 곱하기 사인 x하고 요 특수각 하나를 여기다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오네. 자, 바로 갈게. 요 2 지우면 2분의 루트 3. 되지? 그러면 사인의 이거니까 일반의 공식에 따라서 요 각은 어떻게 돼? 요 각이 n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1의 n제곱 곱하기 요게 나오는 특수각이 3분의 파인가? 그지? 60도. 이렇게 되죠.
됐네요. 자, 따라서 마지막 n은 그냥 바로 쓰자. 예? 여기 3분의 파이 이로 넘어가면 됩니다. 그죠? 마이너스 3분의 파이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x가 구해졌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범위가 있다는 거야, 지금. x는 아까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특수각이니까 자, 요 x값 중에 1사분면 0부터 2분의 파이까지에 있는 x값이 n에 0 넣으면 안 되죠. n에 1 넣으면 넣어봐야 돼, 그지? n에 1 넣으면 파이 마이너스 3분의 2파이니까 3분의 1파이 나오죠? 따라서 x는 3분의 1파이 하나 딱 나오겠네요. 더 넣으면 안 됩니다. 그죠? 자, 이거밖에 안 되겠어요. 그래서 x는 3분의 파이 나왔으니까 이놈을 어디다 넣으면 돼요? 하나 구했으니까 이제 y는 어떻게 이걸 어디다 넣을까? 여기다 넣으면 되겠네. 여기다. 그지? 여기다가 넣어주면 이제 y 값도 마찬가지. 0 나오나? 0 나오죠? 잠깐만. 여기 하나 더 있구나. x값은 미안. 자, x값을 찾을 때요. 아까 여기다 1 넣었잖아. 그지? 0 넣어도 되네. n에 0 넣으면 0 나오네. 미안. 그래서 x값이 이것 또는 x값이 0 두 개 나옵니다. 그렇다. 그러면 요거 지금 저기다 넣으면 y값은 0 나오죠? 그리고 x는 0 갖다 넣으면 y는 3분의 파이 나오지? 이렇게 해서 두 쌍의가 나오겠네요. 아유, 됐습니다. 여기까지. 자, 3번입니다. 자, 이걸 풀어서 x를 구하면 됩니다. 자, 범위 있네요. 특수각이다라는 거 생각해 보시고. 근데 어떻게 변형하면 좋을까요? 뭐 한눈에 그냥 얘도 합성하고 얘도 합성한다. 뭐 안 될 건 아닐 것 같아요. 될 수도 있어요. 지금은 될 것 같기도 합니다. 또는 어떤 친구는 3배각 공식을 두 번 써서 그지? 3배각 공식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그러면 각은 일치가 되죠. 이 말 이해 가나? 이거 3배각 공식 사용하고 이거 3배각 공식 사용하면 이 문제는 각은 x 하나로만 통일은 돼요. 근데 차수가 높아져요. 3차까지. 안 돼요. 잘 안 됩니다. 지금은요. 시행착오 약간 겪어보십니다. 자, 넘겨요. 한쪽으로 넘기는데 3의 요 놈하고 요 놈을 묶어서 아이고 이렇게 하나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요 넘겨서 마찬가지 코사인끼리 이렇게 바꿔볼게요. 그런 다음에 얘를 갖다가 그지? 합차를 곱으로 바꾸는 공식으로 갑니다. 그러면 요게 공식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가 2x 되고 여기가 x 이렇게 되겠네. 그 다음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2 곱하기 마이너스 되는구나. 이렇게 되죠? 자, 이 선생님도 머리가 아파요. 이거 외우기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말하면서 외우려니까 더 헷갈립니다. 자, 여러분들도 꼭 확실하게 외워주셔야 오해가 없어요. 자, 이렇게 하면은 뭐가 되냐? 그치? sin x가 묶여지면서 인수분해가 된다는 거야. 이것도 이렇게 되는구나. 그럼 2는 약분시키고 sin x를 묶어주면 cosine 2x 마이너스 sin 2x 이렇게 되죠. 자, 됐어요. 그럼 이제 거의 다 됐죠? 이제 인수분해 됐으니까 이제 뭐 거의 다 푼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둘 다 0이 두 개가 0이다라고 놓으면 뭐 하나씩 봅시다. 자, sin x가 0이다 하면은 뭐가 나옵니까? 0. 일반의 공식 그대로 쓰면 되겠죠. 일반의 공식 써도 되고 얘는 어때? 좀 x 축상에 있으니까 바로 0, 파이, 2파이 이렇게 나오니까 이런 거는 그냥 그림에서 바로 쓰는 게 더 간단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x는 2n파이다 라고 쓸 수 있겠고요. 네? 맞다. 2n파이가 아니라 n파이죠. n파이.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요건데요. 요거 다시 쓰면은 어떻게 돼? 요게 코사인 2x는 사인 2x. 그럼 아까부터 계속 봤던 거죠? 요 각이 두 개가 똑같으니까 양변을 코사인 2x로 나눠주는 게 좋겠죠? 그럼 요식은 탄젠트 2x는 1 나옵니다. 그럼 요 2x를 어떤 네모 형태로 생각하면 일반회가 나오죠. 자, 따라서 일반회 공식 네모는 n파이 플러스 4분의 파이 이렇게 됩니다. 그럼 요게 2x가 되니까 이제 양변 2로 나눠주면 2분의 n파이 플러스 8분의 파이 이렇게 됩니다. 근데 요 x 중에서 내가 구한 x 중에서 어때? 요 범위에 들어가는 것만 고려해야 되지? 따라서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0하고 파이 나오죠? x는 0과 파이 나오고 여기서는 n에다 0 넣으면은 8분의 파이도 하나 나오죠? x는 8분의 파이 또 나오나? 1 넣으면 8분의 5파이?
이렇게. 그지? 더 이상 넣으면 넘어가니까 안 되죠. 그래서 여기 나온 해가 이렇게 해서 답이 되겠네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이 범위에서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영역을 그려라가 문제입니다. 자, 부등식 영역 그리는 방법. 자, 어떻게 할까요? 먼저 이거는 부등식이기 때문에 뭐 아까 방정식이 일반의 이런 건 아니죠, 지금은. 그럼 어떻게 변형하냐면 하나를 넘겨봅니다, 이쪽으로. 이렇게. 이제 보이죠? 그러니까 이런 이항도 꽤 중요해요, 실제로. 넘겼을 때 보이는 거랑 시각이 다르거든. 자, 그럼 이제 요걸 어떻게 변형할까가 이제 보이잖아. 그지? 합차를 곱으로 바꾼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요렇게 해서 사인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해서, 그지? 부동을 바꿀게. 이건 바로 쓸게. 공식이 되니까. 마이너스 1을 나눠서 바로 쓰겠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자, 이걸 어떻게 그릴 거냐의 문제입니다. 부등식 영역을. 근데 두 개가 이렇게 곱으로 돼 있네요. 벌써 감 잡은 친구 많죠? 근데 만약에 감이 안 오는 친구들은 이거 한번 보세요. 1학년 때 여러분들이 이런 거 많이 했잖아. 이런 부등식 영역을 그릴 때 어떻게 했어요? 그치? 얘가 양이고 얘가 음일 때, 아니면 얘가 음이고 얘가 양일 때 이렇게 나눠서 그걸 영역으로 표현하면 됐었지? 그런데 그렇게 나눠 풀기는 굉장히 귀찮잖아. 그래서 우린 이렇게 인수분해된 부등식 영역을, 그렇지, 경계선만 그려놓고 이렇게 칠하고 안 칠하고를 건너뛰면서 칠했던 방법 기억나세요? 그 방법을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영역에서는 기본적으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경계선을 그린 다음에 그냥 건너뛰면서 칠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경계가 뭐가 되나? 경계는 요 부등호를 는으로 쓴 거니까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 경계가 되겠죠. 사인 0 요게, 또는 뒤에 사인이 0. 요렇게 두 개가 경계선이 됩니다. 근데 요거를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사인의 각이 0도 되는 각은 2분의 x 플러스 y는 n파이가 되죠? 일반의 공식 써도 되고 그림 생각해도 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요. 2분의 x 빼기 y가 n파이가 됩니다. 이게 또는이에요. 그럼 이 첫 번째 식 정리하면은 y는 마이너스 x, 맞죠? 마이너스 x 플러스 2n파이 나오고요. 요것도 곱해서 정리해서 y는 x 플러스 2n파이 나오죠.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구해낸 게 지금 경계선 구한 거예요. 경계선. 그러면 경계선을 먼저 그리고 이제 건너뛰면서 칠한다, 이런 개념. 선도 삐뚤네. 자, 그럼 경계선을 노란색으로 그려보면요, 어떻게 돼? 요건 어차피 짝수파이니까 y절편이 여기가 2파이 있고, 뭐 여기가 4파이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 2파이 있고 4파이 있고요. 그지? 그 앞에 거는 기울기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되죠? 이렇게. 얘도 이렇게. 여기 4파이. 됐지? 그 다음 이쪽도 계속 그려지겠죠? 이런 식으로. 위쪽도 계속. 마찬가지 얘도 y절편이 짝수파이고 기울기가 1인 직선이니까 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계속 그려집니다. 자, 노란색이 지금 경계선입니다. 그죠? 그럼 경계선 위에 있지 않은 한 점을 넣어보면 되겠네. 뭐 요런 점 넣으면 되겠죠. 파이 컴마 0. 좋겠네. 이거 경계선 아니야. 이거는 노란색만 경계선이야. 그럼 파이 컴마 0을 어디다? 요 부등식에 넣어보면 됩니다. 여기다 파이 컴마 0 넣으면은 어떻게 돼? 1 나오죠. 여기다 파이 컴마 0 넣으면 1 나오죠. 그럼 1은 0보다 크다. 성립하죠. 그 요 부분이 아닌데? 잠깐만. 파이 컴마 0 2분의 파이니까 1 나오죠? 얘도 파이 컴마 0 넣으면 1 나오죠? 그럼 성립하네? 그럼 여기가 색칠되네? 그지? 아유, 이상하다. 좀. 자, 여기가 색칠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됐지? 그럼 여기 하나 색칠되면은 여기는 색칠 안 되죠? 여기 색칠 안 되면 이쪽은 색칠되겠지. 이쪽에 있는 한 사각형은. 그럼 여기도 색칠되고 여긴 안 되고 여긴 되고 뭐 이런 식입니다. 그지? 기억나지 요거? 여기 색칠되고 여긴 또 안 되면 여기가 되고 뭐 이런 식이야. 자, 이렇게 해서 영역을 다 그렸는데요. 문제가 처음에 준 조건이 있죠? 요거 그지? x, y는 다 0과 2파이 사이까지니까. 그럼 어디를 이게 다 되는 게 아니라 0부터 2파이까지에 있는 그림, 요 그림이죠. 요 네모. 요 박스 안에 있는 것만 답이 되겠죠, 그러면 헷갈리나? 좀 답을 다시 써볼까, 그러면? 답만 옮겼습니다.
자, 0부터 2파이까지 요게 요 안에 들어있는 부분만 답으로 써주면 결국 요게 되겠네요. 여기 요거하고 요거 됐죠? 경계선은 포함입니다. 등호 다 들어있네요. 이게 답이 돼. 자, 이렇게 해서 뭐 상감수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 외울 공식도 많고요. 자, 이 시행착오를 많이 해서 공식을 충분히 연습하셔야 됩니다. 네, 수고하셨어요.